안녕하세요, 맛조개입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민주당의 바이든 파면 움직임 모든 건 각본대로 해리스가 대통령으로 입니다. 최근 미국 내부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바이든을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인물을 앉히려고 한다 라는 가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3월 8일은 여성의 날이었죠. 이때 미국 국방부 장관인 오스틴은 2명의 여성을 승진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걸 기념하는 세레머니도 같이 했고 여기에서 당연히 연설도 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여기서 연설을 했죠. 여기서 바이든의 연설이 생방송으로 나왔습니다. So I want to thank you both, and I want to thank the former general. I keep calling him general, but the guy who runs that outfit over there. 나는 전 장군에게 감사하고 싶다. 이건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되기 전 장군이었기 때문에 오스틴을 지칭하는 것이죠. 나는 항상 그를 장군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잠깐 주춤거리고 나는 거기에 군대의 조직을 운영하는 남자를 아마 오스틴 국방부 장관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지만 제대로 오스틴을 부르지 못합니다. 지금 이러한 모습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오스틴을 이름으로 부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한 번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은 그 전부터 오스틴 국방부 장관을 상원의원이라고 부르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렇게 계속 같은 실수를 하는 모습에 사람들은 바이든의 인지 능력에 문제가 있나? 라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번 연설에서 바이든은 미국 군대인 펜타곤 역시 이름으로 말하지 못했기에 이러한 걱정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 미국의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국 군대의 사령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핵무기의 사용을 혼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권력을 생각한다면 이 대통령은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래서 지금 바이든의 여러가지 치매 의심 증상은 바이든이 정말로 대통령에 어울리는가 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3월 9일 뉴스맥스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바이든을 해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정치 저술가이자 논평가인 딕 모리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딕 모리스는 빌 클린턴이 대통령이었던 시절 빌 클린턴의 측근이었고 공화당에서도 고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딕 모리스는 민주당에도 공화당에도 몸을 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딕 모리스가 민주당이 바이든을 해임을 하려고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해임은 미국의 수정헌법 25조에 대통령이 어떠한 이유로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을 경우 대통령을 그만둔다 라는 법에 의한 해임이죠. 이렇게 된다면 이러한 대통령의 자리는 부통령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장관들이 과반수로 동의한 상태에서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양쪽에서 동의를 받게 된다면 부통령이 대통령의 대행이 됩니다. 이것이 지금 일어나는 모습이 아닌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론이 나온 이유는 세 가지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21년 1월 펠로시 하원 의장이 1월부터 대통령 해임위원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해임시키려는 움직임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을 준비한 시점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상태에다가 탄핵 재판의 직전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많이 이상했었죠. 그래서 지금 와서 사실은 이 해임을 위한 조직은 바이든을 겨냥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두 번째는 2월에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핵 버튼을 빼앗으려고 했다는 점이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핵 버튼의 사용을 의회와 상의 후 결정하게 하자, 연방법원과 상의 후 결정하게 하자 등의 의견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키려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월에 상원의원 쪽에서 민주당, 공화당 모두 대통령의 군사 공격권을 박탈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미국의 최고 사령관이지만 여기서 이러한 권한을 제한하고 미국의 의회를 거치고 나서 군사 공격권이라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건 얼마 전에 바이든이 시리아에 대해서 군사 공격을 행했기에 이러한 결정을 바이든 혼자서 하면 안 된다는 의회의 주장입니다. 과거에 이러한 요구를 받은 대통령은 없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백악관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에 동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닉 모리스는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기 전부터 이러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후보로 가장 유력한 사람은 바이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었죠. 버니 샌더스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있었다고 딕 모리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딕 모리스의 주장과 다르게 일부에서는 버니 샌더스가 극자라는 이유로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하면 안 된다 라는 말도 같이 나오긴 했습니다. 아무튼 바이든이나 샌더스만큼의 지지율은 아니었지만
상당히 영향력 있던 민주당 후보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 바이든을 지지하면서 대통령 후보에서 사퇴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가장 높은 지지율을 민주당 후보가 되었죠. 이러한 모습의 딕 모리스는 샌더스 저지를 위해서 대통령 후보를 바이든으로 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 것으로 바이든은 이미 그 역할을 다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딕 모리스의 샌더스가 가장 유력했다는 주장과 다르게 바이든이 원래 샌더슨보다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오히려 바이든은 민주당 내 진보의 상징인 엘리자베스 워런과 경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바이든이 해임될 것이다 라는 주장은 딕 모리스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이든이 당선도 되기 전 작년 2020년 3월 12일 데일리 컬러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면 해임될 것이다. 그리고 바이든이 해임된다면 해리스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저도 저번에 다루었지만 지금 부통령으로서 해리스는 이례적으로 많은 세계 정상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이든이 언제 해임이 되더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는 준비 과정이다 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죠. 정말 바이든이 해임될지는 모르겠으나 이러한 민주당이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것은 사실인 것 같네요. 이상 맛쪽이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